이제 6.3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3절에서의 핵심 키워드는 stateful입니다. stateful. 자, 앞에는 static이었잖아요. static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stateful. 근데 static이란 얘기는 stateles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stateful과 stateless는 무슨 차이가 있느냐? 자, stateful과 stateless inspection. stateless,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은 static packet filtering인데 모든 트래픽에 대해서 보안 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왜 모든 트래픽이냐? 현재 들어온 패킷이 앞하고 뒤하고 어떤 신텍스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연결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패킷 정보만을 이용해서 얘를 통과시킬 건지 차단할 건지를 결정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패킷에 대한 병목 현상이 발생돼요. 병목 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6.2절에서 봤던 듀얼홈드 듀얼홈드 호스트하고 스크린 라우터를 같이 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이런 병목 현상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분리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아주 효과적으로 또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stateful inspection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게 스태틱이었잖아요. 이번엔 이거를 또 다이나믹 패킷 필터링이라고도 합니다. 대부분의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방화벽들은 모두 stateful inspection입니다. 왜냐하면 매우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효과적인지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줄 건데요. 자, 보안 정책을 통해서 허용된 패킷은 일정 시간 동안 스테이트 테이블에다가 이 정보를 기록을 합니다. 뭔가가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스테이트리스 인스펙션에서는 이미 상태 테이블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근데 stateful inspection에서는 상태 정보가 필요하니까 이걸 저장을 해야 돼요. 메모리가 추가된 거죠. 자, 프로토콜의 상태 정보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후속 패킷들에 대해 보안 정책을 검사하지 않고 고속으로 패킷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효과성을 얻게 됩니다. 자, 이게 왜 가능하느냐? 실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패킷이 딱 도착을 하게 되면 이 패킷이 어, 커넥션을 열기 위한 패킷은 전체 패킷의 1%밖에 해당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TCP로 우리가 3웨이 핸드쉐이킹을 해서 커넥션을 맺잖아요. 최초에 이런 이니셜한 커넥션을 맺는 목적으로 오는 패킷은 전체 패킷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99%는 뭐냐? 이미 커넥션이 맺어진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통신의 트래픽이라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이미 커넥션이 맺어진 것을 이용해서 오는 패킷이란 거죠. 자, 그러면 이미 커넥션이 맺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보장하느냐? 우리가 3장하고 4장을 보면서 봤지만 이미 상호 인증이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Mutual Authentication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패킷 필터링 입장에서는 상호 인증이 이루어졌으면 믿을 수 있는 관계에 대해서는 굳이 인스펙션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음, 그래서 요것을 전제로 해서 이걸 대전제로 하는 거죠. 대전제를 해가지고 퍼미티드 커넥션의 후속 패킷이냐 이렇게 확인이 되면 얘는 이제 억셉트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패킷은 이것을 악용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을 악용을 하고 마치 앞에서 이미 퍼미티드 된 커넥션의 일부인 척하고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구분해낼 수가 있으면 그러한 패킷들은 드랍을 시킨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합니까? 바로 이 상태 테이블을 통해서 하는 거죠. 상태 테이블을 보고서 앞에 패킷에서 허용된 패킷이구나 하면은 얘는 accept. 그렇지 않으면 드랍을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1%는 어떻게 하느냐? 1%는 어떤 거예요?
커넥션을 맺기 위해서 오는 패킷들이잖아요. 얘네들은 다 분석을 해줘야 돼요. 처음 오는 거니까. 처음 오는 거니까. 자, 근데 internally initiated 된 내부에서 커넥션이 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온다. 그러면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allow 상태로 통과를 시켜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러스티드 존에서 발생하는 패킷들은 일단 통과를 시켜주자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내부자 위협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부자 중에서도 이상한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거나 아니면은 허용하지 않는 어떤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경우에 한해서 예외 처리를 하라는 거죠. 차단을 하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untrusted zone에서는 external에서 오는 패킷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untrusted zone에서 오는 것은 일단은 차단을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도 예외가 있죠. 그래서 예외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예외권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주자라는 것입니다. 자, 전체 이제 네 가지 케이스로 지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stateful inspection은 전체 네 가지로 상황을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어, 상당히 이제 효과적으로 패킷 필터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음. 자, 이 네 가지를 다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음. 어떻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 드나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Stateful Packet Inspection에 대한 예입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자, 밑에 있는 표를 보면 이 표가 바로 스테이트 테이블이에요. 스테이트 정보가 들어가 있는 표입니다. 이 표를 보니까 이 방화벽에 이러한 정보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TC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내부에 60번으로 시작하는 이 IP 주소로 4400번 포트를 사용해서 외부 IP 123.80.5.34가 80번 포트를 이용해서 얘가 들어왔다는 것을 기록을 해놨어요. 이 상황에서 후속 패킷이 오는 겁니다. 123에 80.5.34 포트 80번 딱 테이블을 보니까 얘가 있어요. 그리고 스테이터스 OK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지 주소도 이미 갔던 걸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이미 커넥션이 있으니까 이러한 패킷은 패스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패킷 필터링 개념이 아니에요. 얘는 딱 주소를 보고서 상계층에서 동작하는 라우터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얘는 어차피 이 일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주소가 이 스테이트 테이블에 정보가 있으면 그냥 패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또 다른 상황을 봅니다. 또 다른 상황. 공격자가 공격자가 이 네트워크를 쫙 스니핑을 해보니까 이런 정보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얘가.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스푸프드 패킷을 보냅니다. 스푸프드 패킷. 얘는 이제 자기 주소가 10.5.2.4 포트 80으로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와가지고 왔는데 지금 정보에 보니까 이 주소로 시작된 출발지로 된 패킷 정보가 여기 없어요. 이게 없어요. 이렇게 있으면 얘는 드랍을 시킨다는 거죠. 드랍을 시킨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포트 정보가 상당히 중요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포트 정보가. 음. 자, 네트워크하고 네트워크. 그러니까 라우터하고 라우터 간에 움직일 때는 IP 주소를 통해서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IP 통해서 들어가가지고 그 내부망에서는 이제 맥 주소를 이용을 해서 이계층에서 이제 호스트를 찾아서 가게 됐는데 실제로 그 호스트에서 애플리케이션 단으로 가려면 이제 포트 정보, 4계층 정보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포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둘 게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트는 65,536개의 포트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 웰로운 포트는 1024개가 있습니다. 1024. 0번부터 1023번까지는 웰로운 포트예요. 이 웰로운 포트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어요. 프로그램에서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유명한 웰로운 포트들은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 뭐 굳이 외우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요. 앞으로 2학기에도 나오고 4학년학기에도 좀 나오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조금 눈여겨서 한 두세 번 좀 보면은 안 외우려고 해도 그냥 외워지게 될 텐데요. FTP에 대한 게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FTP. FTP를 여러분들이 써볼 일이 별로 없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FTP를 많이 썼었는데 최근에는 FTP를 직접 쓸 일이 거의 없으시죠. 자, 그래도 포트 번호 정도는 기억을 좀 해두세요. 20번하고 21번. 자, 여러분들이 많이 쓰게 될 것은 요거예요. SSH, Secure Cell. 지금은 여러분들 Secure Cell을 쓰죠. 텔넷도 쓰면 안 되고 FTP도 지금은 쓰면 안 돼요. 이 쓰면 안 된다는 것이 뭐냐면요. FTP하고 텔넷은 세션 암호화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서버에 접속을 해서 뭔가 일을 한다. 텔넷으로 접속을 하거나 FTP로 접속하게 되면 계정 정보 패스워드가 모두 평문으로 노출이 돼 버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키사의 주요 정보 시스템 보안 관리 가이드북에 의하면 이거는 사용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대신 뭘 써야 되냐? SSH를 써야 됩니다. 얘는 이제 암호 세션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SSH는 22번이에요. 22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이제 80번 HTTP. 80번을 알면 443번도 알아야죠. 예. HTTPS.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나머지는 이제 메일에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 팝, 아이맵, 요것들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뭐 태블릿 PC에서 이메일 서버 같은 거 세팅할 때 이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포트 번호 정도는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지스터드 포트가 있어요. 1023부터 49,151번. 이거를 레지스터드 포트라고 하는데 윈도우즈에서 원격 터미널 쓰는 경우가 있죠. 이때 쓰는 것이 바로 3389번 포트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그 상용 프로그램에서 자기들이 이제 등록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스템에서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다이나믹 포트예요. 이거는 시스템에서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선택을 해주는 포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 웰로운 포트 몇 개, 그다음에 레지스터스 포트 몇 개 정도는 이렇게 나올 때마다 좀 이렇게 눈여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윈도우즈 방화벽. 예, 여러분들 윈도우즈 컴퓨터를 많이 쓰실 텐데요. 여기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의 호스트 방화벽을 쓰고 있죠. 예. 여러분들 혹시 이거 활성화 안 되어 있으면 오늘 강의 끝나고 꼭 활성화 하시기를 바랍니다. 윈도우즈 디펜더 메뉴 가가지고 방화벽을 하면 되는데요. 활성화 됐는지 안 됐는지 꼭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정책 정리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규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서 우리는 이거를 각각 인그레스, 그다음에 이그레스라고 한다고 그랬죠. 기본적인 프로파일이 정해져 있어요. 기본적인 프로파일이 정해져 있어서 음, 윈도우즈 디펜더 같은 걸 이용을 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세팅 동작을 할 거예요. 자, 또 이제 방화벽에 대한 예입니다. 각각에 대해서 이 정책들을 설정해 놓은 거.
보이시고, 여기 보면 이제 포트 정보가 나와 있죠. 다음에 또 알아둘 것이 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입니다. ACL,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ACL은 이제 패킷 필터링을 구현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음, 네트워크 보안 위협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탐지 안 당하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방어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계속 찾아내려고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ACL을 계속 이제 관리를 좀 해줘야 돼요. ACL을 조직 보안 입장에서는 조직의 보안 정책을 맞춰서 얘를 충족시키는 것들이 이제 이런 ACL에 이제 녹아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방화벽에 대한 연결을 시도를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어느 사이트, 어느 네트워크 주소 또는 어느 IP에서만 접속을 하도록 등록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ACL의 역할이거든요. 자, ACL의 적용 원칙이 있는데요. ACL은 이 세 가지 적용 원칙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값, 디폴트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외 값이 있고, 얘는 이제 작성한 순서대로 동작을 하게 돼 있어요. 이 뒤에서 이걸 샘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앞에서 한 얘기 그대로인데요. 음, 제 그대로인데, 이제 위에서부터 작성한 순서대로 이제 적용을 합니다.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ACL 리스트, ACL 값을 설정한 거예요. 보면은 이렇게 좀 순서대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밑에도 위에서부터 밑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작성한 게 적용이 안 된다고 하면 두 번째 줄로 넘어가고 두 번째 줄에 작성된 ACL 값이 해당이 안 되면 세 번째 줄로 가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일치하는 값이 있으면 그 룰에 맞는 행위를 실행을 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끝까지 마지막 줄까지 갔는데도 해당하는 내용이 없다 하면은 기본값을 따르도록 한다는 것이 ACL의 기본 원칙이에요. 자, 예를 봅시다. 자,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해요. 자, 여기 R1이라고 되어 있는 경계 라우터, 바더 라우터에 ACL을 설정을 합니다. 라우터에다가 두 가지의 ACL을 만들었어요. ACL 112번, ACL 114번을 만들어 놨어요. ACL 112번은 어떤 역할이냐면 이렇게 좀 작성을 해놨습니다. 자, 얘는 외부 호스트로부터 들어오는 ICMP 트래픽을 차단하는 내용을 여기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ICMP의 응답, ICMP 도달 불가능한 메시지. 그러니까 ICMP가 이 데스티네이션 요 보시면 unreachable이라고 되어 있죠. 이러한 메시지인 경우는 허용시켜주고 다른 값들은 모두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내부에서 외부로 나가는 ICMP 트래픽에 대한 룰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밑에 보시면은 192.168.1.0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이 서버가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정의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92.168.1.10번 서버가 외부 호스트로 ICMP 패킷을 이용하는 핑을 사용을 한다면은 얘는 지금 허용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ACL을 구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ACL을 이용을 해서 공격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내부 정찰에 또 쓸 수도 있어요. 아까서 이제 포트 스캐닝 같은 걸 이제 차단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만약에 이제 ACL을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꾸준히 수집을 하다 보면은, 아, 이 네트워크에서는 어느 IP를 차단시키는구나.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서는 어떤 프로토콜이나 포트를 차단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격자가 꾸준한 독찰 활동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6장
이 방화벽에 대한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크게 이 두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어, 음, 스태틱한 패킷 필터링과 스테이트풀한 패킷 필터링 이 두 가지를 살펴봤죠.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방화벽 패킷 필터링이 3계층 그리고 4계층, 7계층으로 가면서 각각 그 필터링하는 범위가 달라진다는 부분들을 잘 이렇게 구분을 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